매일 비타민을 챙겨 드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방을 가로질러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더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조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나이 때문만일까요? 수년간 의지해온 그 보충제들이 당신의 다리를 몰래 약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고 그토록 열심히 지켜온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숨겨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찬장에 있는 가장 흔한 비타민 몇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힘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일상적인 비타민에 대한 베일을 벗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의심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통제력을 갖고 이동성을 보호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강하고 꾸준하게 당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셔서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 조용한 근육 약화제인 비타민 E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근육 약화제, 비타민 E. 비타민 E는 오랫동안 심장 보호, 젊은 피부, 노화 방지 등의 이점을 약속하며 건강의 챔피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합 비타민, 단일 캡슐, 노화 방지 크림 등 어디에나 있으며 활력과 같은 화려한 단어로 판매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건강에 무해한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가정에 매일 삼키는 의식입니다. 결국 그저 비타민일 뿐인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양성적인 평판 뒤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과다 섭취하면 동맥에서 적으로 돌변하여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이동성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비타민 E는 지용성이므로 지방 조직과 간에 축적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건강상의 이점을 쫓는 사람들이 흔히 섭취하는 고용량 보충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치를 독성 영역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과잉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섬세한 균형, 즉 당신을 꾸준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신경근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감소증을 통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비타민 E는 이러한 감소를 가속화하여 미묘하지만 심각한 영양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손상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더 어렵거나 가게를 걸어갈 때 다리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연석에서 내려설 때 약간 흔들리는 것을 피로하거나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예기치 않은 파괴자인 비타민 E와 함께 내부적으로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우편함까지 걸어가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리나 엉덩이에 피로가 스며들어 이전보다 더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비타민 E 외에 혈액 희석 성질이 와파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위험을 증폭시켜 멍, 출혈 또는 사소한 실수를 큰 좌절로 바꾸는 낙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가입니다.
둔하거나 약한 느낌은 종종 수년간 믿어온 비타민이 아닌 나이 탓으로 돌려집니다. 의사들도 매일 아침 먹는 그 알약을 간과하여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진화함에 따라 한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씨, 아몬드, 시금치 또는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은 보충제 없이 안전하게 충분한 비타민 E를 제공합니다. 매일 400 IU와 같은 고용량을 섭취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검토할 때입니다. 특히 비타민 E가 종합 비타민이나 노인용 혼합제와 같은 여러 제품에 숨어 있다면 건강한 복용량이 안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합산해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악당과는 거리가 멀고 비타민 E는 적당히 섭취하면 필수적이지만 과잉 섭취하면 다리 힘, 균형 감각 및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약을 건너뛰고 통곡물을 섭취하며 일상을 재평가하세요. 당신의 이동성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고갈시키는 비타민 A, 다음은 수년에 걸쳐 좋은 평판을 얻은 또 다른 비타민인 비타민 A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비타민 A는 선명한 시력, 빛나는 피부, 튼튼한 면역 체계를 위한 강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합 비타민, 강화 시리얼, 심지어 과거 세대가 즐겨 먹던 대구 간유와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치료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A도 지용성이므로 몸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방 조직과 간에 축적되며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손상을 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이미 간 기능 저하, 근육 회복 시간 지연, 뼈의 자연적인 얇아짐과 같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는 영양소에 대한 실수의 여지를 줄이고 과도한 비타민 A는 몸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은밀한 영향 중 하나는 엉덩이와 다리와 같이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의 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꼿꼿이 세우고 움직이게 하는 기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비타민 A 섭취는 뼈 손실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뼈 밀도가 약간만 낮아져도 융단에 걸려 넘어지거나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는 사소한 사고가 몇 달 동안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더 심하게는 삶의 질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골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육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특히 잠시 동안 서 있거나 걸은 후 엉덩이와 허벅지에 끈질긴 무거움이나 통증을 느낍니다. 나이의 징후나 과로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했나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뿐일까요? 매일 꾸준히 섭취해온 비타민 A가 여러분의 다리에서 힘을 조용히 빼앗아 매 걸음을 이전보다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기가 얼마나 쉬운가입니다. 보충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유나 시리얼과 같은 강화식품, 관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대구 간유 캡슐, 심지어 간이나 다른 내장 고기를 즐겨 먹는다면 식단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더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 한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과다 사용은 특히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해온 경우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명확한 원인 없이 지속되는 엉덩이나 허벅지 위쪽의 끈질긴 통증, 자동차에서 현관까지와 같이 짧은 거리를 걸은 후에도 느껴지는 피로감,
어쩌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리가 불안정하게 느껴져 계단을 피하거나 산책을 줄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속삭이는 여러분의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비타민 A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하지만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인에게 가장 좋은 형태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케일과 같은 활기찬 채소에서 발견되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보충제와 동물성 제품에 들어있는 미리 형성된 비타민 A인 레티놀과는 달리 베타카로틴은 전구체이며 몸은 필요에 따라 독성 축적 위험 없이 비타민 A로 전환합니다. 마치 내장된 안전망과 같습니다. 특히 레티놀 기반이거나 대구 간유에서 추출한 비타민 A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세요. 종합 비타민이나 강화식품과 함께 복용하고 있나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섭취하기 쉽고 바로 그곳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보충제를 복용해온 경우 비타민 A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일반적인 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아는 것은 뼈와 근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며 특히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현명한 건강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강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량 알약을 건너뛰고 통곡물을 우선시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자연에서 얻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평생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신경 손상, 비타민 B6, 마지막으로 당신의 뇌와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자주 광고되는 비타민인 비타민 B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6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제의 주요 성분으로 종합 비타민, 에너지 음료, 기억력 증진제, 기분 개선제 등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데 좋다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무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에는 해당되지만 비타민 B6는 과다 섭취하면 어두운 면이 드러나 상상 이상으로 다리와 발의 신경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B6는 수용성이지만 장기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독성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간의 불편함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팔다리의 신경이 오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다리와 발의 감각과 통제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느리고 은밀한 과정입니다. 종종 작게 시작됩니다. 발가락의 희미한 따끔거림,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왔다가 사라지거나 정강이와 종아리를 통해 윙윙거리는 약간의 마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B6가 계속 쌓이면 그러한 감각이 퍼지고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더 자주 잠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걸을 때 발이 제대로 착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팔다리가 반만 깨어있는 듯한 죽은 다리 감각이라고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방을 가로지를 때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계단은 도박처럼 느껴지고 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자신감, 안정감, 그리고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갉아먹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노화 탓으로 돌리거나 신경질환과 같은 더 심각한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실제 원인은 수년간 섭취해온 기본적인 보충제일 수 있는데 말이죠.
에너지를 높이거나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섭취해야 과다 섭취일까요? B6의 안전 상한선은 일반적으로 하루 100mg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충제가 그 이상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24mg이 들어있을 수 있고, 에너지 혼합제에는 51mg이 더 들어있고, 기억력 알약에는 30이 더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한도를 2배 또는 3배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BX 독성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항상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섭취를 중단하면 일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만성적인 마비나 불안정한 협응력과 같은 다른 증상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비타민치고는 너무 큰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먼저 보충제를 감사하세요. 종합 비타민뿐만 아니라 에너지, 집중력 또는 기분 개선을 약속하는 모든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B6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음식에 의존하세요.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칠면조, 그리고 병아리 콩은 당신의 몸이 관리할 수 있는 양으로 B6를 제공하며 위험 부담도 없습니다. 다리나 발의 따끔거림, 마비 또는 이상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고 B6 혈액 검사를 요청하세요. 일반적인 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신경과 이동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다리 힘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수심, 발을 헛디딤 또는 피로감을 그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입하고 우리는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다리의 약함, 짧은 산책 후의 피로감 또는 알아차린 불안정한 균형이 단순히 시간이 흐른 탓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믿어온 보충제의 부작용이라면 어떨까요? 진실은 근육과 신경의 쇠퇴가 항상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B6와 같은 비타민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양으로는 동맹이지만 과도하면 다리 힘을 약화시키고 신경을 둔화시키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는 조용한 파괴자로 변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려는 것입니다. 징후를 인식하고 정보에 입각한 조정을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동성과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단지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티켓입니다. 알약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약간 압도감을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1단계, 섭취하는 모든 보충제를 가져와 비타민 E, A, B6의 양을 합산하세요. 2단계, 안전 한도와 비교하세요. 의사에게 문의하거나 지침을 찾아보세요. 3단계, 통곡물, 견과류, 씨앗, 채소, 과일로 식단을 옮기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알약을 줄이세요. 4단계, 의료 제공자와 약속을 잡아 일상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비타민 수치를 검사하세요. 지금 하는 작은 움직임이 오랫동안 당신을 꾸준하고 강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2단계, 총 복용량을 확인하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하나의 알약만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장일일 섭취량을 의도치 않게 초과합니다. 무모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추적하지 못한 출처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고 점심 식사 때 에너지 부스팅 보충제를 섭취하고
나중에 강화 시리얼이나 단백질 바를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에는 비타민 E나 B6와 같은 겹치는 비타민이 들어있어 안전하거나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꺼내 각 라벨에 적힌 복용량을 적어두세요. 하루 동안의 총량을 합산하고 권장 일일 섭취량과 비교하세요. 온라인에서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섭취량을 알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노화에 정통한 의사와 상담하세요. 모든 의사가 노년기의 건강의 미묘한 차이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노인의 요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마도 노인병 전문이나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살펴보는 기능의학 전문가를 찾으세요. 약속을 잡고 보충제 목록을 깔끔하게 작성하거나 병 자체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세요. 기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일어설 때 다리의 약함, 균형 유지의 어려움, 또는 왔다가 사라지는 손이나 발의 이상한 따끔거림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세요. 이것들은 보충제 습관과 관련된 단서일 수 있으며 지식이 풍부한 의사는 그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빠른 끄덕임에 만족하지 말고 귀 기울이고 이 단계에서 당신에게 맞는 것을 파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4단계. 상세 영양소 검사를 요청하세요. 의사를 만났을 때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만 만족하지 말고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B6 수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포괄적인 영양소 검사를 요청하세요. 이러한 검사는 항상 표준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비타민 수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영양소의 높은 수치는 특히 수년간 보충제를 복용해 온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축적될 수 있으며 즉시 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신경 손상이나 근육 약화와 같은 미묘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사는 몸에 과부하가 걸렸는지 알려주고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과학이 여러분에게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5단계. 실제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를 우선시하세요. 가능한 한 병에서 접시로 초점을 옮기세요. 몸은 자연에서 얻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베리류나 오렌지와 같은 활기찬 과일,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잎이 많은 채소, 닭고기나 생선과 같은 살코기, 퀴노아나 현미와 같은 든든한 통곡물, 그리고 영양소가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음식은 섬유질과 보충제가 모방할 수 없는 다른 좋은 성분과 함께 균형 잡힌 양으로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알약과는 달리 알약은 농축된 용량을 몸에 한 번에 쏟아 넣을 수 있지만 음식은 몸이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축적 위험 없이 배출하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작게 시작하세요. 보충제를 아몬드 한 줌이나 구운 고구마로 바꾸세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공장에서 만든 알약보다 더 좋고 안전하게 당신을 영양을 공급하는 자연을 믿으세요. 이것은 당신이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한 부드러운 상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당신을 겁주어 비타민을 버리거나 당신이 내린 모든 선택을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능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당신의 독립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중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신중한 조정을 통해 당신의 몸을 보호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활동적인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의 목표이며
당신은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또 다른 간과된 위험, 너무 오래 앉아있는 덫, 보충제 루틴을 완벽하게 맞췄더라도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은밀한 위협이 있으며 그것은 너무나 흔해서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은 좋은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쇼를 보거나 뉴스를 스크롤하거나 바쁜 아침 후 휴식을 취하는 등 의자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므로 무해하고 심지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동성을 조용히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사용 부족으로 인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근육 위축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약한 근육은 불안정한 균형을 의미하며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연석에서 내려서거나 몇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위험한 노력으로 만듭니다. 한편 비활동은 특히 엉덩이와 다리와 같은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 뼈 밀도를 갉아먹습니다. 그 손실은 사소한 비틀거림조차 골절 가능성을 높입니다. 통계는 냉혹합니다. 낙상은 노인의 부상 주요 원인이며 약한 다리가 종종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 마라톤을 뛰거나 역기를 들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스클럽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루에 짜놓는 것입니다. 거실이나 뒷마당을 천천히 걷거나 다리 들어올리기나 앉아서 행진하기와 같은 쉬운 의자 운동을 하거나 근육을 깨우기 위해 몇 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매 시간 일어나 다리를 흔들거나 부워크로 걸어가는 것조차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뼈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움직임을 매일 복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무료이고 간단하고 당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비타민에 신경 쓰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다리를 움직이세요. 당신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며 그렇게 하면 힘과 안정으로 당신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나 화면 속 목소리가 아닌 세상을 살아온 사람, 세월이 쌓이는 것을 지켜보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 하나둘 배운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노화가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는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작은 선택, 우리가 소홀히 하는 습관, 그리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들, 친구, 이웃, 심지어 친척들이 극적인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상치 못한 조용한 일상적인 실수로 인해 활력, 안정감,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삶을 헤쳐나갈 자유를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병에 적힌 약속을 믿으며 종교적으로 비타민을 챙겨 먹었지만 그 똑같은 알약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 힘을 약화시키거나 신경을 흐리게 할 것이라고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 계절을 함께 살아온 영혼으로서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을 파악하세요. 당신은 살아온 모든 해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다리가 이전보다 무겁게 느껴지는지, 발걸음이 흔들리는지, 지속되는 피로감이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그것들은 단순히 노화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당신의 몸이 부드럽게 밀어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신호를 들을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은 머리를 높이 들고 발을 굳건히 내디디며 매일을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일상이나 은밀한 과실이 당신에게서 그것을 훔쳐가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의사, 당신의 습관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세요. 건강에 대해 들어온 이야기를 파헤쳐보고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요점은 단순히 당신의 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활력, 독립성, 그리고 목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자유로 가는 생명선이며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주고 당신을 굳건히 지탱해주고 당신을 꼿꼿이 서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당신의 일상, 당신의 보충제, 당신의 앉아있는 시간, 당신의 움직임을 새롭게 살펴보세요. 작동하지 않는 것을 조정하고 작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모든 마음챙김의 발걸음은 내일의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섭취하는 비타민 중 일부가 어떻게 조용히 다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과 나이가 들수록 힘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B19의 숨겨진 위험부터 통곡물을 선택하고 몸을 움직여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힘까지 오늘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노화는 느려지는 것을 의미할 필요가 없으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서 얻은 것 중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한 가지를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충제 라벨을 확인하거나 알약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먹거나 하루에 짧은 산책을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갑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모든 연령대에서 번성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고 건강하게 사는 더 많은 팁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근력 유지, 활력 증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데 그릭 요거트, 기름진 생선, 계란, 견과류와 씨앗이 어떻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릭 요거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톡 쏘는 맛이 나는 만족스러운 음식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영양의 보고입니다. 그 핵심에는 아미노산을 서서히 방출하는 소화가 느린 단백질인 카제인이 들어있어 몇 시간 동안 근육에 꾸준한 연료 공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서히 타는 듯한 효과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수면 중에 장기간 금식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밤새 영양소의 꾸준한 공급이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분해되기 쉬운 근육은 끊임없는 회복 및 유지 관리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에 그릭 요거트를 포함시킴으로써 본질적으로 보호층을 형성하여 꿈을 꾸는 동안 근육이 회복하고 재건되도록 하여 더 강한 내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의 이점은 단백질 함량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튼튼한 뼈를 유지하고 부드러운 근육 수축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영양소인 칼슘, 비타민 D, 인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손줄을 안아 올리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등 이러한 미네랄은 골격 및 근육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거기에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더하면 근육 이상의 것을 지원하는 식품을 얻게 됩니다. 현대 연구는 장 건강을 영양소 흡수 개선, 전신 염증 감소 및 더 튼튼한 면역 체계와 점점 더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염증이 조용히 근육 조직을 손상시키고 면역력이 종종 약해지는 노화된 몸에게 이러한 이점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 한 그릇은 작지만 강력한 자기 보존 행위가 됩니다.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첨가된 설탕이 없는 플레인, 전지방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이러한 가공된 감미료는 당신이 목표로 하는 좋은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항산화제가 풍부한 활기찬 베리류, 블루베리 또는 라즈베리, 약간의 단맛을 위한 생꿀, 또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놀라운 효능을 가진 잘게 썬 견과류를 추가하여 자연스럽게 맞춤화하세요. 이러한 의식을 특히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3, 4번 즐기세요. 밤새 근육을 보호하는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회복력과 힘의 향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연어, 정어리, 고등어 등 기름진 생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은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의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60세 이후 근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초능력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의 탁월한 농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나이가 들면서 종종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을 진정시키는 연고처럼 작용합니다. 이러한 염증은 단순한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고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기 어렵게 만드는 은밀한 파괴자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임으로써 근육이 회복하고 재생하고 견딜 수 있는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름진 생선은 또한 단백질에 대한 신체의 반응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이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사용하여 재건하는 데 덜 효율적이 되어 젊은 몸이 쉽게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켜 섭취하는 모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의 영양을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기름진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킨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근육량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어 4온스 약 123개에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20g 이상의 완전 단백질과 함께 노인에게 종종 부족한 영양소인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근육 기능, 협응력 및 균형에 필수적이며 독립성을 잃게 할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 준비가 부담스럽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몬즙과 허브를 뿌려 구운 연어 필레는 몇 분이면 됩니다.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에 으깬 통조림 정어리는 빠르고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합니다. 또는 쌀쌀한 날에는 생선 기반 수프 한 그릇이 속부터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생선을 즐겨 먹지 않거나 규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품질 어유, 보충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곡물 식품이 알약이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더 넓은 범위의 영양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매주 2번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고 가능한 한 자연산 품종을 선택하여 순도와 영양 밀도를 높이세요. 이것은 단순히 식단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쉽게 걷고 더 확신 있게 서고 새로운 활력으로 매일을 맞이하는 등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소박하지만 놀라운 아군인 겸손한 계란입니다. 종종 간과되는 계란은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이점이 풍부한 영양학적 거래입니다. 각 계란에는
약 6개 고품질,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 조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단백질의 절반이 근육과 뼈 건강을 증진하는 비타민 D, 뇌 기능을 날카롭게 하는 콜린, 그리고 근육 성장과 회복을 여는 마스터 키 역할을 하는 뛰어난 아미노산인 류신과 같은 풍부한 보조 영양소와 함께 노른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류신의 역할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점점 더 완고해져 한때 쉽게 성장을 촉진했던 단백질 신호에 저항하는 동화저항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류신이 풍부한 노른자가 들어있는 완전한 계란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 몸에 재건하세요, 강화하세요, 해체하지 마세요 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그 끈질긴 우려는 시대에 뒤떨어진 과학의 유물입니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일 1위계의 계란을 섭취하는 것은 심장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보호적인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은 단순함과 적응력에서 빛을 발합니다. 아침 식사로 푹신한 스크램블을 만들거나 휴대용 간식으로 삶은 계란을 준비하거나 점심 식사로 바삭한 샐러드 위에 썰어 올리세요. 시간이나 기술이 거의 필요 없지만 엄청난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냉장고에 손을 뻗을 때 계란을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당신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작고 강력한 투자로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몬드, 호두, 호박씨 등 견과류와 씨앗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보물들은 편리한 간식 그 이상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윤활하며 에너지를 유지하는 영양에 농축된 묶음입니다. 고기나 계란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지는 않지만 건강한 지방, 필수 미네랄, 그리고 신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항산화제의 놀라운 배열로 이를 보완합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몬드를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한 줌은 근육 수축을 촉진하고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에너지 고갈, 악력 약화 또는 불안정한 손과 관련된 미묘한 결핍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을 공급합니다. 호두는 기름진 생선의 항염 효과를 반영하고 만성염증으로 인한 근육 손상을 막아주는 식물성 오메가3를 제공합니다. 호박씨는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호르몬 조절에 조용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을 제공하여 노년에도 근육 유지를 계속 지원합니다. 그런 다음 견과류와 씨앗에 풍부한 비타민 E는 세포 보호제 역할을 하여 근육 회복을 늦추고 활력을 저하시키는 노화 관련 손상인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합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섭취량 조절이 현명합니다. 나트륨 섭취에 주의한다면 매일 1.2온스를 목표로 하고 무염 품종을 선택하세요. 그들의 다재다능함은 그것들을 즐겁게 포함시킵니다. 그릭 요거트에 넣어 바삭함을 더하거나 잎이 많은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균형 잡힌 오후 간식을 위해 베리류와 함께 작은 한 줌을 곁들이세요. 어떻게 즐기든 그것들은 당신의 근육을 키우는 쉽고 맛있는 방법이며 그 보상은 모든 꾸준한 발걸음, 모든 자신감 있는 손짓, 그리고 당신이 되찾는 모든 힘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콩류는 영양의 슈퍼스타처럼 즉시 눈에 띄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팥과 같은 이 소박한 재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 건강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조용히 혁명적입니다. 더 화려한 음식에 밀려 종종 간과되는 이 소박한 주식들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중년 이후에도 전반적인 신체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데
조화롭게 작용하는 영양소의 강력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조리된 콩류 한 컵에는 약 15개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 상당한 양의 식이섬유, 그리고 인상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 중 하나는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독특한 탄수화물입니다. 이 발효 과정은 당신에게 직접적인 이점을 줄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군에 서식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에게 잔치를 제공합니다. 현대 과학은 건강한 장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조직의 점진적인 분해를 막는 핵심 요소인 전신 염증 감소와 점점 더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염증을 조절함으로써 콩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근육이 튼튼하고 기능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콩의 영양 구성은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철,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중요한 미량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철은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결핍으로 근육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저해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 작업 중에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 및 이완을 원활하게 촉진하여 뻣뻣함, 피로 및 불편함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숨겨진 영웅입니다. 한편 칼륨은 나트륨에 대한 자연스러운 균형추 역할을 하여 체액 수준을 조절하고 배부름을 줄이고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모든 것이 근육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부담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는 이러한 이점의 실질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4번 콩류를 규칙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킨 노인들은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5년 동안 근육 유지율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것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 가능한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보상입니다. 잠재적인 소화불량 때문에 콩을 먹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콩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섭취량을 늘려 콩의 좋은 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린 콩을 하룻밤 동안 베이킹소다 한 꼬집과 함께 물에 불리면 종종 가스를 유발하는 복잡한 당이 분해됩니다. 나트륨 함량이 낮은 통조림 콩을 선택하고 찬물에 철저히 헹구면 소금과 배부름을 유발하는 화합물을 모두 줄이는 편리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일단 준비되면 콩은 끝없는 요리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편안한 수프나 스튜에 넣어 끓이거나 신선한 허브와 함께 바삭한 샐러드에 넣거나 퀴노아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과 결합하여 든든한 근육 지원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적응성, 저렴한 가격 및 입증된 효능은 콩류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강하고 꾸준하며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동맹으로 만듭니다. 잎이 많은 녹색 채소는 이미 건강한 식단의 초석으로 명성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60세 이상인 사람들의 특정 근육 보존 능력은 놀라울 정도이며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아루굴라 또는 콜라드 그린이 쌓인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활기차고 영양 밀도가 높은 채소는 기본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훨씬 뛰어넘는 정교하고 다면적인 방식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 중 하나는 천연 질산염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소를 섭취하면 몸은 그 질산염을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분자인 산화질소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혈류 개선은 산소와 필수 영양소를 근육 조직에 전달하는 급행 배송 시스템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활동 중에 축적될 수 있는 대사 폐기물을 제거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운동 후 더 빨리 회복되고 피로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하며 세월이 흘러도 힘과 지구력을 유지합니다. 질산염 외에도 잎이 많은 녹색 채소는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전해질인 마그네슘, 칼륨, 칼슘의 보고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원활하게 수축하고 이완되도록 보장하여 나이가 들면서 스며들 수 있는 뻣뻣함이나 약화를 방지합니다. 칼륨은 체액 균형을 유지하여 경련을 막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이는 간접적으로 근육 성능에 이점을 줍니다. 한편 칼슘은 근육 섬유의 구조적 완전성을 강화하여 탄력 있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미네랄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편한 경련, 지속적인 약화 또는 심지어 근육 손실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잎이 많은 녹색 채소는 근육 친화적인 식단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채소에 풍부한 종종 간과되는 영양소인 비타민 K가 있습니다. 비타민 K는 근육 회복의 중요한 과정인 단백질 대사를 지원하고 조직 내 칼슘 분포를 조절하여 근육과 뼈 건강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강력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연관성을 강화하며 비타민 K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이 낮은 수준의 노인들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감소가 훨씬 느렸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최소 2컵의 잎이 많은 녹색 채소를 섭취하세요. 베리류와 아몬드 우유를 살짝 넣은 영양가 풍부한 스무디에 넣거나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맛있는 반찬으로 볶거나 수프, 스튜 또는 오믈렛에 넣어 쉽게 섭취하세요. 미리 씻어 포장된 채소는 준비 작업을 줄여 접시에서 바로 근육 힘을 우선시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간단하게 만듭니다. 매번 섭취할 때마다 지속적인 활력과 독립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부엌 선반에 소박하게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노화된 근육에 있어서 그 단순함에 속지 마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챔피언으로 떠오릅니다.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의 공급원 그 이상으로 이 황금빛 엘릭서는 60세 이후 근육 손실의 근본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생리활성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뛰어난 성분 중 하나는 부드러운 용량의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한겸 효과를 가진 천연 페놀 화합물인 올로칸탈입니다. 올로칸탈은 즉각적인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종종 간과되지만 수십 년 동안 근육 조직을 끊임없이 손상시키는 은밀한 종류인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을 표적으로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러한 조용한 파괴자를 조절함으로써 노년까지 힘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근육 섬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신체가 식이 단백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섭취하는 단백질에 덜 반응하여 회복 및 재건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화 저항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과정을 개선하여 식사에서 얻는 단백질이 의미 있는 근육 유지 및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단일 불포화 지방은 호르몬 생성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여 테스토스테론 및 성장 호르몬 수치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지만 근육을 탄탄하고 반응성이 좋으며 일상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포괄적인 장기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영향을 강조하며 매일 식단에 올리브 오일을 포함시킨 노인들이 저지방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5년 동안 근육 힘이 더 좋고 허약해지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근육 보호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매일 2-3큰술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세요. 찐 채소나 구운 채소 위에 넉넉히 뿌리거나 샐러드를 위한 톡소는 비네그레트에 휘젓거나 조리된 콩류와 녹색 채소에 넣어 풍미를 더하세요. 항산화제 및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영양소를 보존하기 위해 열과 빛을 피해 어두운 유리병에 보관하고 라벨에 적힌 수확 날짜를 항상 확인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으로 당신은 강하고 민첩하게 유지하기 위한 오랜 지중해의 비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베리류, 즉 통통한 딸기,
즙이 많은 블루베리, 톡 쏘는 라즈베리 또는 짙은 색의 블랙베리는 맛있는 간식 그 이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노화된 근육에게는 자연에서 가장 강력하고 맛있는 보호제 중 하나입니다. 달콤하고 생생한 겉모습 아래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풍부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나이가 들면서 만연하는 위협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고 근육의 섬세한 섬유를 포함한 건강한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불안정한 분자인 활성산소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방치하면 산화 스트레스는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고 활동 후 회복을 방해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한 노화로 여기는 힘과 이동성의 점진적인 손실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베리류는 강력한 방어력을 발휘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그들이 입히는 손상을 완화합니다. 항산화 효능 외에도 베리류는 건강한 혈액순환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여 근육 보존에 두 가지 이점을 더합니다. 낮은 혈당 지수는 혈당을 급격히 높이지 않고 꾸준한 에너지를 보장하여 신체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연료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연구 결과는 그들의 영향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규칙적으로 즐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신체 기능과 근육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매일 1.2컵을 섭취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위해 그릭 요거트에 뿌리거나 운동 후 스무디에 넣거나 오후 간식으로 신선하게 즐기세요. 매번 베어 물 때마다 맛의 향연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시간의 마모로부터 근육을 강화하여 활동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접시에 다채로운 추가식품 그 이상입니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영양의 강자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에 대한 경계적인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분자는 신체를 돌아다니며 세포를 손상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여기에는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귀중한 근육 조직도 포함됩니다. 방치하면 이러한 세포 손상은 축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과 회복력을 약화시킵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베리류의 보호 효능을 강조하며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킨 노인들이 이러한 작은 보물을 놓친 또래들보다 신체 운동 후 눈에 띄게 더 나은 근육 기능과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베리류는 또한 만성염증에 대항하는데 만성염증은 산화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매년 근육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은밀한 파괴자입니다. 조절하지 않으면 딸기는 인상적인 비타민C 함량 덕분에 이 과일 라인업에서 두드러집니다. 비타민C는 근골격계에 알려지지 않은 영웅인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힘든 운동 후 근육이 회복하는 능력을 늦추고 근육을 긴장해 취약하게 만드는 힘든 연결 조직의 유연한 프레임워크인 힘줄, 인대, 근막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보상을 얻으려면 매일 약 1컵의 혼합 베리류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제철에는 신선한 베리류가 즐거움이지만 최적의 숙성기에 수확하여 보존한 냉동 베리류를 간과하지 마세요. 냉동 베리류는 영양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종종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 1년 내내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그것들을 즐기는 방법은 끝이 없습니다. 크리미한 간식을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에 휘젓거나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위해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 위에 뿌리거나 소량의 녹색 채소와 함께 활기찬 스무디에 넣거나 자연스러운 단맛에 죄책감 없는 간식으로 입에 넣으세요. 이 작고 소박한 과일들은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여 근육은 활력을 되찾고 당신은 조용한 힘을 말해주는 활기찬 발걸음을 느낄 것입니다.
살코기는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으며 종종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논의에서 식단의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적당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동맹군 중 하나로 변모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살코기 4온스 약 113g에는 약 29g의 고급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신체가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은 근육이 일상 활동으로 인한 미세한 손상을 회복하고 근육의 크기와 힘을 유지하는 데 의존하는 원료입니다. 다른 단백질 공급원보다 쇠고기를 진정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뛰어난 류신 함량입니다. 류신은 분자 수준의 거장 역할을 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정확하게 지휘하는 뛰어난 아미노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완고해지는데 이는 동화저항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회복 및 성장을 유발하기 위해 더 높은 류신 임계값이 필요합니다. 살코기는 이 중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도전에 응합니다. 하지만 쇠고기의 장점은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쇠고기는 근육의 에너지 저장량을 터보차지하는 화합물인 크레아틴의 천연 저장고로 낮은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한 번의 생각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빠르고 강력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증진은 피로가 더 쉽게 스며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수적입니다. 쇠고기는 또한 열심히 일하는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는 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아연,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최고 속도로 유지하는 다양한 비비타민과 같은 풍부한 보조 성분을 제공합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에서는 살코기의 효능을 뒷받침하며 특히 가벼운 저항 운동과 함께 매주 식사에 살코기를 포함시킨 노인들이 식물성 공급원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맞춘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을 키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려면 설로인, 안심 또는 둥근 살코기와 같은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일주일에 2-3회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풀을 먹여 키운 쇠고기를 선택하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고 염증을 억제하는 지방 구성 덕분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몸이 당신을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조용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단순한 헬스클럽 마니아의 주식이라는 평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노화를 따라다니는 점진적인 근육 손실과의 싸움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효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60세 이후 노화 관련 근육 손실을 의미하는 근감소증을 막는 데 있어서 어떤 천연식품도 유청의 효능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유청의 마법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타해 추종을 불허하는 효율성으로 여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인 류신 함량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카제인이나 많은 식물성 옵션과 같이 소화가 느린 단백질과는 달리 유청은 혈류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하여 시스템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활기찬 산책, 가벼운 운동 후 또는 단순히 전고의 활력소로 섭취하든 상관없이 근육이 가장 잘 받아들일 때 정확히 전달됩니다. 이러한 빠른 흡수는 동화 저항이 근육의 단백질 반응을 둔화시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한 노화된 몸에게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유청은 그 자극을 제공하여 섭취하는 모든 영양소와 하는 모든 움직임의 영향을 증폭시킵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탑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청의 뛰어남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유청은 근육 조직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미세한 단백질 조각인 생리활성 펩타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한 노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유청은 신체의 주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전구체인 시스테인이 풍부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근육세포를 포함한 세포를 보호하여 쇠퇴를 가속화하는 산화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증거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매일 유청 단백질을 식단에 포함시킨 노인들은 종종 역기를 들지 않고도 근력, 균형 및 이동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가벼운 저항 운동을 더하면 그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몇 주 안에 힘과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매일 30개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근육의 감수성이 높아지는 활동 후 또는 식사 강역을 메우기 위해 오전이나 오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편하게 물에 섞거나 더 풍부하게 우유와 섞거나 영양가가 풍부한 간식을 위해 베리류, 시금치, 그리고 견과류 버터 한 덩어리와 함께 스무디에 넣어 드세요. 이것은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주는 소박한 의식으로 노화가 빼앗으려는 힘, 에너지, 독립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잠시 멈춰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다리, 그 지칠 줄 모르는 기둥들은 당신을 평생의 테피스트리를 통해 지탱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야생적인 숨바꼭질, 노동으로 가득 찬 날들의 꾸준한 리듬, 결혼식과 동창회에서의 춤의 흔들림,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의 무게, 그리고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황혼 산책의 고요함까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을 통해 그들은 당신의 조용한 파트너였으며 계속 나아갈 기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십 년이 쌓이면서 그들은 보살핌을 간청하고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육 손실은 노화의 구조에 새겨진 불가피한 결론이 아니라 갈림길이며 당신은 당신의 방향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모든 식사,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재료, 당신이 음미하는 모든 한 입은 회복력 또는 포기에 대한 투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음식들, 항산화제가 풍부한 베리류, 근육을 키우는 영양소가 풍부한 살코기, 회복 잠재력으로 맥동하는 유청 단백질 등은 단순한 장바구니에 던져 넣을 식료품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의 도가니에서 만들어지고 수많은 개인의 삶의 경험으로 검증된 정밀 기기이며 시간이 빼앗으려는 당신의 활력,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자유로운 세상을 헤쳐나갈 자유를 되찾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당신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꼿꼿이 서 있는 존엄성, 당신의 팔에 손줄을 안아 올리는 스릴, 그리고 멈춤이나 의심 없이 매일을 시작하는 편안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그 존재의 초석이며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당신의 미래의 윤곽을 조각합니다. 이것들은 작고 의도적인 행동이며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고 자유롭고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살도록 보장하는 힘의 유산에 대한 매일의 투자입니다. 당신 뒤에 있는 세월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음식들, 베리류, 살코기, 유청 단백질 등은 단순히 쇼핑 목록에 적을 품목이 아니라 과학으로 만들어지고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입증된 증거 기반 도구이며 노화가 빼앗으려는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헤쳐나갈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의 존엄성, 손줄을 안아 올리는 기쁨, 그리고 주저없이 매일을 시작하는 편안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그 삶의 기초이며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영양을 공급하는가가 앞으로의 세월을 형성합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심오한 유산을 낳습니다. 자, 당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근육 힘을 보호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10가지 식품을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평생 동안 당신을 지탱해 왔으며 이제 매번 한 입 먹을 때마다 그들을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더 강력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